이번 주 요소수가 대란이었습니다. 사용하거나 안 해도 알고 계실 겁니다. 121선 장기 이동 평균선을 몸통으로 뚫고 또한 5일선을 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공약과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겁니다. 일자리 관련주로 준비했습니다. 전고점 부분까지도 올라갈 힘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부터 위드 코로나였습니다. 증시가 조정장에 가면 강세를 보이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수요일부터 내렸는데 금요일에도 시장이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겹게 간신히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지라인을 딛고 반등할 때인데 점점 하락세가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렵고 힘든 날들이 많을 수 있으니 마음을 다잡아야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이 하락했지만 하루 종일 바쁜 섹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정치 관련주가 굉장히 바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은 시장에 힘이 없었는데 이렇게 힘이 없는 날에 수급과 관심이 온통 정치 관련주로 몰리면서 다른 섹터들도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관련주 한 종목만 먼저 봐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애니눅률 차트입니다. 3분봉 차트인데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합니다. 이렇듯 정치 관련주는 사실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력과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극소수 분들은 이런 종목에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도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 초보분들에게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함께 차라리 하루하루 노력해서 실력을 쌓은 후에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관심 종목을 고민하고 더욱더 고심해서 선별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잘 보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 시장이 좋을 때 그 기대감으로 국내 증시가 잘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디커플링이 너무 심합니다. 그 이유는 공급망 차질과 상장된 기업의 특성이 달라서라고 이미 설명드렸었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느 한 섹터가 이끈다기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이슈로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이해가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섹터 분석과 종목 소개보다는 이번 주 이슈가 있었고 다음 주에 지켜보면 좋을 종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요소수가 대란이었습니다. 사용하거나 안 해도 알고 계실 겁니다. 디젤차의 요소수가 필수인데 공급 문제로 화물, 택배 등 물류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는 건 타격받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니온 같은 요소수 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유니온 차트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요소수라는 이슈를 기반으로 좀 더 시선을 넓혀서 물류산업, 운송산업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운송과 관련된 종목 유성 TNS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성 TNS는 화물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동부제철, 현대제철, 휴스틀 등 국내 주요 철강 업체랑 단연간 물류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화학제품, 건설자재 등 다양한 품목들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바로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졌는데 현재는 쌍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900원 라인에서 저점을 잘 다진 것으로 보이고 현재 5일선을 따라서 잘 상승 중이고 금요일 시장에서는 121선 장기 이동 평균선을 몸통으로 뚫고 또한 5일선을 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을 오랜만에 뚫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지금 매물대가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단기 저항 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저점 라인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시면서 접근해야겠습니다. 금요일로 이제 거대 양당의 대선 대통령 후보자들이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정책, 공약과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청력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일자리 관련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플랜티넷입니다. 플랜티넷은 네트워크 차단 방식의 인터넷 유해 콘텐츠 차단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일자리 관련주로 엮인 이유는 이재명 후보자가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 창업 육성과 관련해서 플랜티넷 자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플랜티넷이 올해 6월 말 정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슈로 거래량이 들어오며 급등한 모습입니다. 이후 최고 16,00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장이 크게 빠지면서 같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121선을 기준으로 저점을 맞고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선 차트와 비슷하게 쌍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5일선을 따라 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로 자리 잡은 가운데 금요일 시장에서 몸통으로 5일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현재 매물대가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 부분을 맞고 떨어지지 않는다면 전고점 부분까지도 올라갈 힘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점은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부터 위드 코로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여러분의 생활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궁금합니다. 재택근무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의류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또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패션업계 실적은 겨울에 성패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영향으로 힘겨웠던 업계들이 이번 겨울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 중에 차트 자리가 괜찮은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바로 박림입니다. 국내외 의류업체랑 봉제업체, 침장업체에 방직물을 공급하고 있고 수출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박림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9월 중순 거래량이 들어오며 급등하여 최고 3,175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하락했는데 61선을 딛고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5일선을 따라서 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금요일 시장에서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크게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월요일 캔들 모양에 따라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볼만 합니다. 지금 4월 분기 실적이 발표하기 전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크게 이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시가 조정장에 가면 강세를 보이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보험주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중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혜를 받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차트 자리가 괜찮은 것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A 플러스 에셋입니다. A 플러스 에셋은 국내 모든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와 제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법인 보험대리점입니다. A 플러스 에셋도 마찬가지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8월에 시장에 빠질 때 같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저 8,490원을 찍은 이후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일선을 따라서 잘 상승하고 있고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대비 8%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동 평균선이 모이고 있고 거래량도 들어온 편입니다. 또한 매물대도 지금 소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고점 라인을 지금 몸통으로 뚫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다만 매물대가 전 고점 부근인 13,000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을 맞는다면 다시 한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조심해야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로슈의 면역 항암제 티센트릭이 세계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비소세포 폐암 환자 대상으로 한 면역 항암제에 대한 승인권입니다. 이에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인 네오 이문텍의 임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임상 이상 투약이 시작될 예정이고 기존 화학요법보다 정상 세포 손상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수익 나는 것도 좋지만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오 이문텍 일봉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임상 이슈가 생기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최고 12,75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다시 이슈가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고가 대비 6%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고점 부근의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주 캔들의 자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곧 다가오는 임상 결과의 발표에 따라서 다시 한번 더 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겠습니다. 하락했던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려 하고 있습니다. K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7만 전자의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엄청난 호황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4분기 실적은 다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항상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였기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NS텍은 반도체 및 TFT LCD 생산에 쓰이는 블랭크 마스크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블랭크 마스크 상품이 매출의 100%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패널업체 수요 확대를 위한 신규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10월 중순 저점을 완벽하게 잡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000원 라인을 저점으로 잡았고 이후에
상승 후 다시 한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밑꼬리로 5일선을 딛고 있고 이동평균선이 정비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37,000원대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월요일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점은 조심해야겠습니다. 최근의 시장의 흐름은 좋은 모습보다 좋지 않은 모습이 더 많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관심 종목 잘 정리하셔서 다음 주에는 좋은 성과, 좋은 결과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장을 경험하고 뱉어낸 여러분들이 곧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